대장동 수사 속보도 한번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구속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겠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 느끼시죠.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온갖 항해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 개발 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웃깁니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 전 본부장이 정확히 그러니까 천화동 1호의 지분 가운데 428억 이재명 시장 측에 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히 정진상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이걸 이 시장이 알게 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다. 보고를 안 했다가는. 다음 화면을 볼게요. 대장동 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사실상 이재명 당시 시장이 쓰자고 하면 줘야 되는 돈이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수익을 뇌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일단 이게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에게는 꽤 불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암초를 만난 게 저는 두 인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암초를 만났다고 봐요. 예.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은 유동규 씨고 한 사람은 김성태 씨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동규 씨가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할 거라고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 김용 정진상은 몰랐을 거예요. 사실이라기보다는 네. 주장입니다만 폭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유동규 씨가 폭로를 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거이지요. 왜냐하면 폭로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부자가 폭로해주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증거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유동규 씨는 생각을 해보세요. 대장동 측하고 이재명 시장 측에서 이쪽에도 속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쪽에도 속할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이게 교집합인 사람이에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 그럼 뭐냐면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동 사업은 처음부터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땅값을 성남시가 수용해 준 거 너무나 그걸 민간에게 주면서 너무나 과도한 이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이익을 나눌 것이냐라는 게 당연히 검찰에서는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을 유동규 씨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진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부합하는 남욱의 이야기, 정민용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도 아마 다 찾아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유동규 씨가 다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얘기를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뇌물성으로도 볼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걸립니다. 배임도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알겠습니다. 예. 빠져나가기 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일단은 이게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설령 직전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알려진 얘기가 이런 뇌물 약속을 알고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인했다 이 부분 때문일 건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쓰자고 하면 줘야 되는 돈이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그분. 도대체 천화동 1호의 그분은 누구냐. 이거 2년째 대한민국 언론이 주목하는 거고 김만배 씨는 본인이라고 하는데 대장동 다른 일당들은 또 아니다. 이재명 시장 측이다. 저수지처럼 428억 갖다 놓고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동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와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모두 김만배 씨보다 어리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호칭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라는 말이 과거 이제 녹취록이 보도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라고 말한 당사자는 이제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다투다 보니까 내가 전부 다 먹는 게 아니고 내
지분 중에 절반은 그분 것이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김만배 씨가 그 이후에 이제 진술이 바뀌었죠. 진술하기보다는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인 전혀 없다. 그분은 전혀 없고 모두가 내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심지어는 그분이라고 한 말을 그렇게 말한 기억도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부인하는데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씨라고 본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김만배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면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 한 이건 사실은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술한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인한 무슨 뭐 이런 것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명시적으로 사실은 그분이라고 하는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다라고 진술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입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 사실 검찰이 이던 의원 그 대장동 의혹 말고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든지 쌍방울의 뭐 대북 사업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호주머니에 넣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치적을 위해서 여러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벌어줬다. 이 여러 의혹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새롭게 알려진 얘기가 바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보건사업 얘기를 좀 꺼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김만배 일당에게 대장동계 개발과 관련해서 엄청난 특혜를 줬는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김만배 등 공소장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1공단 공원화인데 성남시 일당이라고 표현하면 그분들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한 이후부터 한번 대선 후보로 밀어보자. 그러면 업적이 좀 엄청난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 제1공단 공원화를 하자. 성남 시내에 구도심에 평지에 공원이 없는데 이거 크게 공원 개발하면은 이거 업적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수천억 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장동을 개발해서 그 돈을 갖다 쓰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공소장에 따르면 두 번째 이유는 428억 저수지죠. 특혜를 줘서 이익을 많이 받게 해야지 저수지의 돈 액수가 늘어나니까 특혜를 준 거다. 이 두 가지로 공소장을 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재명 대표 측, 특히 이 대표 측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사필 규정일 것이다. 없는 얘기를 너무 소설 쓰듯이 얘기한다라고 비공개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틀 앞두고 여러 전운이 감돌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 얘기를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맨 마지막에 볼 텐데요. 좀 속도감 있게 읽어볼까요? 한파에 난방비 포탄까지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횡재세로 다룰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성과급부터 반납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단호한 대처만이 정의와 공정이다. 불법 타협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성범죄자 살인 강도범은 얼굴 바로 공개해라.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임시국회는 도대체 왜 열었냐요?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야?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